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티븐과 케이티 플라델이라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스티븐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티븐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진 건 별로 없지만 1995년 스티븐이 20살일 때 온라인에서 15살짜리 알리사 가르시아라는 소녀를 만났고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해요. 알리사의 부모님은 당연하게도 이 관계를 반대했어요. 하지만 반대를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죠. 특히 그 나이 때는 더 그렇고요. 알리사는 반대가 심해질수록 스티븐과 자신의 관계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느껴졌고 15살의 나이로 자신이 살던 산 안토니오를 떠나서 스티븐이 사는 뉴욕으로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고 스티븐과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스티븐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가족과 친구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1998년 알리사는 17살의 나이로 스티븐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첫 아이는 딸이었고 이들은 드니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드니스를 낳기 전까지 사실 알리사는 스티븐이 정말 완벽하고 다정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드니스가 태어나고 마치 다른 남자로 바뀌어버린 것 같았죠. 그 전에는 상냥하고 재밌고 공통점이 많던 남자였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드니스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니스가 울면 입으로 손을 틀어막았고 아이를 계속 꼬집어서 갓난아기인데 몸이 벌써 이곳저곳 멍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우는데 지겹다고 아이를 담요에 싸서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놓고는 알리사가 아이를 꺼내오지 못하게 알리사까지 맞곤 했었어요. 그래서 알리사는 어린 아이를 안고 이런 삶을 줘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를 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리사는 이런 스티븐을 보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됐었어요. 드니스를 안전한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던가 자신이 드니스를 데리고 스티븐을 떠나 도망을 가던가 둘 중 하나를 택했어야 됐죠. 하지만 사실 드니스를 데리고 도망을 가고 싶다고 해도 아직 본인조차 성인이 안 됐던 17살짜리 알리사는 갈 곳이 없었어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혼자 모텔방을 빌릴 수도 없는 처지였고 가족과 친구도 더 이상 없었고요. 그렇게 알리사는 드니스가 8개월일 때 드니스를 입양 보내게 되고 드니스는 앤서니와 켈리 포스코라는 부부의 집으로 입양을 가게 돼요. 그리고 앤서니 켈리 부부는 드니스의 이름을 케이티 로즈 푸스코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드니스를 케이티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 입양을 간 케이티는 새로운 부모 밑에서 안정적으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케이티는 동물도 너무 사랑해서 채식주의자로 생활을 하기도 했고 여성 인권에도 관심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사회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손재주도 좋았고 그림도 잘 그려서 학교에서도 학교 신문도 제작하는 등 손재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꿈도 확실해서 다들 야무지다고 인정하는 소녀였어요. 하지만 케이티는 모든 게 완벽해 보여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케이티는 자신의 친부모들이 누구인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사실 알리사는 그렇게 드니스, 즉 케이티를 입양 보내고도 스티븐의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스티븐이 31살이었던 2006년에 이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때쯤에 이들은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도 했고 새로운 딸들도 2명이나 더 있었어요. 대체 케이티를 그렇게 입양 보내놓고 어떻게 이런 남자랑 새롭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싶지만
알리사는 사실 스티븐이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다시 좋게 변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딸들에게는 전에 KT만큼 못되게 굴지 않았다고 알리사는 주장했어요. 하지만 사실 KT만큼 최악은 아니었다 뿐이지 그는 여전히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한 번은 그들의 큰딸이 3살일 때 이불에 오줌을 싼 적이 있었는데 스티븐은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딸 아이를 욕조에 넣어두고 알리사가 퇴근을 해서 집에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오줌이 묻은 옷을 입은 채로 아이를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알리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점점 나빠지고 못돼졌기 때문에 직업도 오래 유지를 못했고 이것 때문에 알리사는 2잡, 3잡을 뛰며 가족을 부양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스티븐은 집에서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야 됐죠. 알리사는 일을 갈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집에 퇴근을 하고 갈 때면 집에 벽에 구멍이 나 있거나 가구가 망가져 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스티븐은 총 또한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 총도 4-5개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폭력적인 스티븐과 총의 조합은 알리사를 항상 긴장하게 만들었었죠. 그의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 번은 이웃집 고양이가 이들의 차고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평소 고양이를 싫어하던 스티븐은 고양이를 다시 이웃집으로 내쫓는 대신에 고양이를 온갖 도구들과 주먹으로 구타를 하고는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의 큰딸은 지능이 다른 또래들보다 낮게 태어났는데요. 스티븐은 툭하면 자신의 딸한테 전응하라고 대놓고 무시를 했다고요. 그리고 스티븐과 알리사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서 이제 각방을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 시기가 마침 KT가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시기였죠. KT는 계속된 노력 끝에 알리사를 페이스북에서 찾게 됐어요. 이들은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들의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등등을 이야기하며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2016년 6월 KT의 고등학교 졸업 후 만 18세가 된 KT는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자신의 친부모들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친부모들과 자신의 동생들을 처음으로 만난 KT는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들과도 잘 통했고요. 그래서 KT는 대학에 진학을 하려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1년간 시간을 가지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친가족들이랑 지낼 것이라고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KT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화들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양부모들 또한 KT가 이런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1년 동안 지낼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죠. 양부모들 입장에서는 KT가 이제 성인이고 그녀가 바르게 자랐으니까 알아서 옳은 결정을 내리겠지 하며 그저 KT가 행복하면 자신들도 행복하기에 그 결정을 지지했다고 해요. 알리사는 KT가 자신들과 1년 동안 지낸다는 사실에 날아갈 듯 행복했어요. 알리사는 자기가 KT를 입양 보내는 그 순간이 자신이 살면서 KT를 볼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다 커서 자신들을 찾아와서 2번째 기회를 준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알리사는 이 집에 가장 노릇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매일 돈을 벌러 나가야 됐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KT와 시간을 보내는 게 불가능했어요. KT는 아빠인 스티븐과 2명의 여동생과 주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리사는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KT와 스티븐이 사이도 좋아 보이고 가까워 보여서 처음엔 좋았지만 가끔씩 아빠와 딸의 관계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달까요? 그리고 스티븐은 KT가 자신들의 삶을 찾아오기 전까진 면도도 안 하고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후줄근하게 다니곤 했는데 KT를 만나고부터는 갑자기 면도도 하고 옷도 매일 다른 걸 입고
뭔가 어려 보이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원래 스티브는 거실 소파에서 자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케이티가 묵고 있는 방에 바닥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알리사는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리사는 케이티한테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저 남자가 네가 입양 가야 됐던 이유라는 걸 잊지 말라고. 착해 보이지만 굉장히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케이티는 그걸 흘려듣고 그건 18년 전 일이라고, 지금의 스티브는 다르고 자신을 절대 해칠 리 없다고 무시를 했죠. 알리사는 그런 케이티를 보고 자신의 10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순진하고 사랑에 눈이 멀어 스티븐을 감싸돌던 자신의 모습을요. 그래서 알리사는 스티븐한테 케이티의 방에서 같이 자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만하라고 말을 했고, 이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심지어 케이티까지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셋은 크게 싸우게 되고 결국 스티븐과 케이티는 차를 타고 집을 떠나버리게 될 만큼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싸움 후 3달이 지났을까 알리사는 드디어 참을 만큼 참았고 이 결혼 생활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학대를 참아오던 알리사는 자신의 딸아이들 둘을 데리고 스티븐을 떠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집에서 스티븐과 케이티는 커플처럼 살기 시작했고, 스티븐은 이혼은 하긴 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딸아이 둘이 놀러와서 같이 지내곤 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한 알리사는 어느 날 자신의 11살짜리 큰딸의 방을 치우다가 딸아이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리사는 평소라면 딸아이의 일기장을 읽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날은 뭔가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알리사는 딸아이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고 그 일기장에는 스티븐이 큰딸과 작은딸에게 케이티를 언니가 아닌 새엄마로 칭하며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새엄마라고 부를 걸 시켰고, 케이티가 스티븐의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들한테 말해줬다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케이티는 자신의 언니인데 새엄마로 불러야 되는 게 너무 이상하고 자신은 언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케이티는 자신을 여동생으로 볼지 딸로 볼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이 가득했죠. 알리사는 당연하게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로 스티븐한테 전화를 걸어서 케이티가 스티븐의 아이를 임신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스티븐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미 당신이 아는 줄 알았다고, 자신의 엄마도 알고 케이티의 양부모들까지 안다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다들 승낙해주고 이해를 해준다며 받아치게 돼요. 알리사는 스티븐의 말을 더 들을 것도 없이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7년 5월 31일 경찰은 이들의 관계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수사는 제일 먼저 알리사의 2 딸들을 면담하면서 진행이 됐어요. 아이들은 케이티가 스티븐과 한 침대에서 자고 임신을 했고 케이티를 새엄마라고 부르라고 아빠가 시켰다는 걸 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희들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도 했죠. 그리고 이들은 수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알리사와 다 같이 살던 집을 떠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는 남들 앞에서 숨기지도 않고 손잡고 뽀뽀를 하며 대놓고 커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2017년 7월 20일 케이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공개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걸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케이티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있는 모습 또한 보였죠. 이들의 결혼식에는 스티븐이 말했던 것처럼 스티븐의 엄마는 물론 케이티의 양부모들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후인 9월 1일 이들은 베넷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7일 케이티와 스티븐은 근친상간과 불륜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아들인 베넷은 스티븐의 엄마에게 맡겨졌죠. 이 소식은 크게 뉴스에 실렸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스티븐과 케이티를 응원하고 후원 계좌를 열어서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이들은 재판이 열릴 때까지 보석금을 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둘은 같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케이티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됐고 스티븐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 집은 자신의 엄마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들 베넷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2018년 4월 11일 이른 아침 스티븐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베넷을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베넷을 데리고 케이티가 있는 뉴욕으로 가서 베넷을 케이티한테 데려다 줄 계획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스티븐에게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 사실 엄마와 전화를 마치고 스티븐은 케이티로부터 전화를 받게 돼요. 케이티는 스티븐한테 이혼을 하고 싶다고 깜짝 고백을 하게 됩니다. 케이티는 뉴욕에서 있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었는지 깨달았고 이 관계가 사실 즐겁기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앗아가는 게 훨씬 많은 것 같다고 했죠. 스티븐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케이티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난리를 쳤고 케이티가 자신한테 상처를 준 만큼 그녀한테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티븐은 자신의 엄마의 집에 가서 베넷을 태우고 케이티한테 가는 대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8개월짜리 아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는 장롱에 시신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10시간을 운전을 해서 케이티의 집으로 향했죠. 케이티의 집 앞에 도착한 스티븐은 건너편에 차를 주차해두고 집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아빠와 케이티가 케이티의 할머니의 집에 가려고 나서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이건 스티븐도 알고 있던 이들의 루틴이었어. 케이티와 케이티의 양아빠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할머니를 방문해서 케이티가 할머니의 집을 청소해주고 용돈을 받는 그런 그들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들은 운전을 해서 떠났고 이들의 뒤에는 스티븐이 조심스레 따라붙고 있었죠.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빨간불이 걸려서 정차를 하게 됐고 스티븐은 이들의 차 옆에 차를 정차한 채 차 창문에 대고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20살이던 케이티와 56살이던 양아빠 앤서니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경찰은 즉시 범인을 찾아 나섰지만 다음 날까지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사건 현장에서 25분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스티븐의 차를 발견하게 됐고 그 안에는 사망한 스티븐의 시신이 있었어요. 그는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쏴서 사망한 상태였죠. 사실 경찰이 스티븐을 찾은 건 스티븐의 엄마 덕분이었는데요. 스티븐은 사망 직전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이 베넷과 케이티, 앤서니 모두를 살해를 했다고 밝히며 자신 또한 목숨을 끊을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의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를 찾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알리사는 법원에서 스티븐이 베넷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선 안 됐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가 어떠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